가르쳐주는 선생님 한량쌤의 한자 강의 첫 번째 부수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배웠던 부수란 어떤 것일까? 부수를 파악하는 건 한자를 공부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쌤이 말씀드렸습니다. 한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수 총 214자를 빠르게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자의 부수에는 어떤 글자들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근데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자 214자 다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한자에서 가장 중요한 빈도수가 높은 한자들을 암기하고 활용하는 게 오히려 한자를 빨리 익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자를 만났을 때, 한자를 접했을 때, 이 글자는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쓰였을 거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 글자는 그냥 이대로 알고 갈게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흔히 말하는 한일이 나왔죠. 자, 가로로 한 획을 그어서 하나라는 숫자를 표기한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글자죠. 자, 이 글자에는 윗상이라든지 아래하라든지 안입을 세상세 몇 개 포함되지 않죠. 이런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고요. 뚜를 곤자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랑 비교를 하냐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글자 밑부분이 다르죠? 이 글자는 뚜르곤이고요. 이 글자는 갈고리골이라는 글자예요. 두 글자만 비교를 해주면 돼요. 솔직히 뚜르곤자는 관통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용되는 글자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글자로는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다음은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점주자인데요. 자, 멈추어 있다라는 뜻이 있고 불동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심지를 나타내는 뜻으로도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이 글자가 포함된 글자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굴단자라든지 주인주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점주에 포함이 되고요. 삐친별이라는 글자는 옆으로 살짝 비스듬히 삐쳐있는 획을 보고 나타낸 글자인데요. 개별적으로 나왔을 때는 별다른 뜻을 가진 글자가 아니에요. 갈지자라는 글자, 오조사 호라는 글자들이 삐친별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세을자부터는 조금 중요한 글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세을자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을자는 오른쪽으로 위치를 하면 이렇게 나왔던 글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명칭이 바뀌어요. 세을 오른쪽에 나오면 글자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 부르는 명칭이 뭐라 했죠?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세을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세을방. 자, 대표적인 글자로는 아홉구라는 글자도 있는데요.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요. 젖을 나타내는 전유자예요. 어머니의 젖 모양을 나타내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 라는 거를 표현한 글자인 전유자라는 글자가 포함이 됩니다. 자, 앞에서 만났던 뚜르곤자라는 글자가 비교되는 글자였죠. 갈고리 골자라는 글자인데요. 윗부분이 살짝 낚싯바늘처럼 올라간 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글자는 일사자라는 글자도 갈고리 골자가 포함된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자가 하나 더 있는 두이자인데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별다른 뜻은 없어요. 자, 포함된 글자들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소도라든지 많이 봤죠? 전화기에 있죠. 자, 샵 버튼이라고 부르는 우물정자라는 글자가 두이자에 포함이 돼요. 자, 머리 부분 두라는 글자는 우리 부수 명칭했을 때, 자, 위쪽에 있는 걸 뭐라 부른다 했죠? 위쪽에 있는 글자들을 머리라고 부른다 했어요. 자, 이 머리 부분 두자는 원래는 이렇게 사용하는 돼지해라는 글자예요. 근데 머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르게 부르는 명칭은 돼지해 머리 이렇게도 부른답니다. 자, 끝이 표적한 사물의
모양을 나타냈는데요. 서울경이라든지 사길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머리 부분 두에 해당되는 글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사람인이라는 글자는 별표를 5개를 주고 나도 아깝지 않은 글자예요. 자, 기존에 봤던 글자들과 다르게 이렇게 글자를 많이 넣어놨어요. 자, 이 글자를 다 알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왜 쌤이 이렇게 많이 넣어놨냐면요. 그만큼 사람인이 들어가는 글자들은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놔뒀어요. 자, 사람인이라는 글자는 변형자가 생기는데요. 자, 글자의 왼쪽에 나와 있으면 변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자, 사람인자는 사람인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하철에서 옆에 뚱뚱한 사람들이 옆에 양쪽에 앉아 있거나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좀 숙여지죠. 자,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축소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보면 나타낸 거고요. 사람인자가 나오는 글자들은 대부분 사람에 대한 글자가 나와요. 자, 사람에 대한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달을 타자라든지 버금중이라든지 사람이 서 있는 자리라든지 사람을 지켜줘야지 지킬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인자가 변형이 되어 있는 걷는 사람인, 사람인인데 사람이 걸어가니 다리가 벌어졌어. 그래서 걷는 사람인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이 글자가 나왔을 때는 걷는 사람인이 나왔을 때는 이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걸어갈 거야 라는 글자인 뜻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글자는 절구구라는 글자에 자, 걷는 사람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요. 자, 쉽게 파악하려면 자, 걷는 사람인.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갔을까? 절구통이네? 절구통에 몸매를 하고 다리로 걸어갈 거야. 대부분 우리 아가들이 보면 아가들이 머리도 약간 크고 몸통도 약간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는 짧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양을 보고 나타내서 이 글자는 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립자. 들립자가 나오면 일단은 사람인자와 8팔자를 구분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 때 안내자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다음은 8팔자인데요. 8팔자는 나누어지다라는 글자의 뜻으로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여선육이라든지 병사병이라든지 책전이라든지 이런 글자에 포함이 돼요. 월경자, 성을 쭉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멀어 라는 뜻으로 나오는 멀경자예요. 이런 글자들이 책책이라든지 다시 제라는 글자가 멀경자에 포함이 돼요. 자, 물건을 덮어놓고 있는 덮을 먹자가 나왔는데요. 이 글자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글자는 본인하고 닮은 글자가 있어요. 자, 위에가 없죠? 위에가 있어요. 자, 이 글자는 덮을먹자인데 이 글자는 집을 나타내는 집면자라는 글자예요. 집면자라는 글자는 다음에 공부를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자, 덮을먹자를 부르는 명칭은 각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간머리라고 부르고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민간머리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자,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대부분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수에 점을 찍으면 얼음빙이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얼음빙이에요. 다 똑같은 글자인데, 자, 이 글자는 얼음빙. 나중에 물수를 배우면 물수는 변형을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요. 얼어버렸네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자, 얼음빙이라는 글자예요. 공부를 할 때는 얼음빙자와 물수자의 변형자, 삼수변자를 구분하는 거를 잘해야 돼요. 자,
이 글자가 들어있으면 얼어있다라는 뜻으로도 나오고, 얼어있으니까 어때요? 춥죠? 춥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겨울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나오고요. 냉장고 할 때 찰냉자예요. 그 다음에 얼어버렸어, 얼동자죠. 얼음 빙자가 나오는 글자들은 대부분 춥다, 추운 계절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안석계라는 거는 예전에 책상을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인데요. 많이 나오는 글자는 아니에요. 자, 책상을 보고 나타낸 글자. 무릎범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입 벌릴 감자는 입구자라는 글자에서 위가 터져 있는 모양이에요. 자, 위가 터져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나왔고요. 별다른 뜻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칼도자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칼도자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칼도자에는 자, 변형자가 있어요. 칼도자를 세워놓은 선칼도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칼도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칼에 관련된 성질이나 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나와요. 자, 칼검자라는 글자와 칼로 쪼갰다라는 쪼갤 부자라는 글자가 칼도자에 포함이 돼요. 힘력자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앞에서 봤던 칼도라는 글자와 아오구라는 글자를 구분을 해주는 능력이 필요해요. 글자에서 봤을 때 이 글자들이 나오면, 닮은 친구들이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쟁기를 가지고 힘을 쓰는 모양인 힘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자, 힘쓰다, 힘쓸 무자가 나오고요. 힘쓸면 이런 글자들이 힘이 들어간 글자들이 나와요. 자, 쌀포자는 물건을 감싸고 있다라는 글자의 뜻으로 나오는데요. 자, 흉이라든지 포라든지 쌀포자라는 글자예요. 싸다, 쌀포라는 글자예요. 자, 이런 글자들이 쌀포자에 포함이 돼요. 다음은 비수비라는 글자인데요. 자, 북녘북자에 일단은 비수비가 들어갔어요. 자, 첫 번째는 구부린 사람의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고요. 두 번째는 숟가락의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비수를 보고 나타낸 글자예요. 자, 이 글자가 들어가면 날카로운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는 글자예요. 자, 상자방자가 나오면 상자방자는 자, 직각이죠? 직각이 아니에요. 자, 이 글자는 두 가지 글자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 명칭만 알고 넘어갈게요. 상자방자는 반듯하거든요. 자, 그 감출해자는 반듯하지가 않다는 것만 구분을 할게요. 자, 상자방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상자가위라는 글자도 상자방자 안에 나올 수 있는 글자예요. 감출해자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감추니까는 숨겨버릴 거야. 숨길 익자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근데 감출해자와 상자방자는 솔직히 구분을 해서 쓰기가 어려운 글자예요. 자, 열십이라는 글자가 나왔고요. 자, 열십이라는 글자에서는 남영남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포함된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전복자는 거북이 등껍질을 자, 불을 지펴서 점을 치는 모양을 보고 나타낸 전복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점을 치다라는 뜻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병부절이라고 나오는데요. 병부절은 아래쪽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병부절. 자,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병부절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병부는 자, 병사의 명령서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병부라는 거는 자, 왕이 명령서를 줬을 때 무릎을 꿇고 명령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병부절이 나왔을 때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글자로는
자, 명령서를 도장으로 받았어요. 도장인이라는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태할 위자라는 글자도 나오고요. 벼슬을 나타내는 벼슬 경자도 병부 절자에 포함된 글자예요. 언덕 엄이라는 글자는 저희가 엄이라는 거는 뭐였죠? 엄은 글자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엄이라 그랬죠? 자, 언덕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나오면 언덕이나 낭떠러지 등등의 글자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재앙 액자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근원 온자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사사로울 사자는 자, 사람의 팔은 바깥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자, 안으로 굽어 있는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예요. 자, 갈것자라는 글자가 사사로울 사자에 포함이 돼요. 또 우자라는 글자인데요. 또 우자가 나왔을 때는 손이 나타내는 글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친구들끼리 손을 잡고 가죠. 버두자라는 글자예요. 손은 반대로 뒤집을 수 있어. 돌이킬 반이라는 글자고요. 손으로 뭔가를 받을 거야. 받을 숫자라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깍지를 낄 수 있어. 깍지 낄 차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자, 별표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자예요. 자, 입구자는 사람의 입의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인데 입구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앞에서 봤던 사람인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입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글자예요. 입구자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뜻으로 사용을 하냐면요. 입에 관련된 글자들이 나오는데 자, 입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죠? 입은 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은 뱉을 수 있어요. 입으로는 토할 수도 있고요. 입으로는 뭔가를 소리를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입으로는 맛을 느낄 수도 있죠. 등등의 글자들은 입이 들어간 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입구자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애울 위자라는 글자는 입구자라는 글자와 닮았어요. 닮았는데 몸집을 많이 키웠네요. 자, 입구자가 아닌 애울 위자는 자, 몸이라는 명칭으로 배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둘레를 싸고 있는 글자가 애울 위자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큰 입구라는 명칭으로도 사용을 해요. 자, 이 글자가 있는 글자들은 경계를 나타내는 글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둘러쌌죠? 사람을 주변을 막아놨어. 가둘 숫자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고요. 내 주변을 다 막아서 나라를 지킬 거야. 나라 국자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흑토자라는 글자. 자, 이 글자도 별표를 5개를 받을 수 있는 글자예요. 자, 흑토자는 위에가 긴 선비사자하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매우 중요한 글자예요. 흑토자가 들어간 글자는 자, 흙에 관련된 성질이 나오는데요. 흙을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도 나올 수 있고 흙을 나눠서 지역을 나눠놨다라는 뜻을 나올 수 있고 흙에서 뭔가를 갖고 오는 먹목자라는 글자도 나올 수 있고요. 흙에 자, 땅에다가 우리가 쌓아놨어 무덤을 나타내는 글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좋은 곳에다 집을 지을 거야. 집당자라는 글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매우 중요한 글자예요. 자, 흙에 관련된 성질이라든지 흙이 갖고 있는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자, 흑토자랑 닮아있는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자, 2가지 글자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조올치자는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2가지 글자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명칭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디조올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을새 나왔어요. 자, 디조올치자하고 천천히 걸을새자는 원래는 같은 글자래요. 근데 이 글자들은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름이 되면 머리에
해가 비추면 그림자가 쭉 늘어났다. 그래서 여름 하자라는 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자, 저녁석이라는 글자는 달의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예요. 늦은 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저녁 되면 많이 먹고 싶죠? 마늘 다자라는 글자고요. 암야자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밤이 되면 꿈을 꾸죠.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꿈몽자라는 글자가 저녁 석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큰 대자는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보고 나타낸 글자예요. 자, 크다라는 뜻으로 나올 수 있는 글자들이에요. 자, 물표 5개를 줘도 아깝지 않은 여자가 나와 있네요. 자, 여자는 대부분 글자들에 여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한자 중에서는 솔직히 좋은 뜻을 가진 한자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나왔을 때는 이 글자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물론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는 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글자들은 좋지 않은 뜻이 많이 나와요. 여성들에 대해서 나오는 글자들이 많이 있죠. 아이를 배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다 등도 있을 수 있고요. 고모를 나타내는 글자도 나올 수 있고 이모를 나타내는 글자도 나올 수 있어요. 시어머니를 나타내는 글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글자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자가 포함되는 글자들 이렇게 많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겠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들 자자는 자, 아들이라는 글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아들 또는 알맹이라는 뜻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손이라는 글자예요. 자식이 자식을 쭉 이어간다는 뜻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집에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글자 자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덮을멱자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중요하다 그랬죠. 자, 위에는 있어요. 여기는 없죠. 자, 위에 있는 글자는 진면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 글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자, 진면이 들어간 글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진면이 들어간 글자들은 어떤 뜻으로 나왔을까요? 집에 관련된 뜻으로 나와요. 집이라든지 아니면 집의 상태, 집이 부자다, 부자라는 글자도 나올 수 있고요. 집에 오니까 편안할 영자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에 관련된 글자들은 진면자가 포함된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촌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요. 마디촌은 손목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짧은 순간을 나타내거나 짧은 거리를 나타낼 때 마디촌자라는 글자가 포함이 돼요. 자, 쏠사자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사람을 가까운 데서 만날 거야 라는 마주볼 대라는 글자, 대할 대자라는 글자가 포함이 돼요. 자, 작을 소자라는 글자는 자, 모래나 나달갱이 같이 작은 것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 글자는 굉장히 재밌는 글자예요. 위에는 작죠? 밑에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뾰족하다라는 글자를 가진 뾰족할 첨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 왕자는 변용자가 생겨요. 발을 저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가 절름발이 왕자예요. 앞에서 배웠던 걷는 사람인 배웠죠? 걷는 사람인인데 쩔뚝쩔뚝 하는 모양이에요. 발을 저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나아갈 취자라는 글자가 절름발이 왕자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주검시자는 딴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와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죠. 자, 주검시고 이 글자는 집호자는 글자예요. 자,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 시체의 모습을 보고 나타낸 글자가 주검시라는 글자예요. 자, 사람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글자 등으로 사용을 하는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싹철자는 풀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자, 매산자는 별표 5개 줘야겠죠. 자, 매산자는 산에 관련된 글자가 나옵니다. 산은 높기 때문에 높다라는 뜻으로 나올 수 있고요. 산의 모양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산의 성질이나 산의 갈림길
산의 봉우리, 산이 작다, 산이 크다 이런 뜻으로 나올 수 있는 글자가 매산자들을 포함하는 글자들이 많이 나와요.